안녕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시간과 마음을 집어삼켜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가족일 때, 그게 피부치일 때, 우리는 도망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서 사라져버린 수많은 고통과 희생, 그리고 감정은 과연 누가 기억해 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당연함을 묵묵히 감당한 한 딸의 기록입니다. 말없이 모셔온 10년, 그리고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이 이야기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이제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는 10살 무렵부터 나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큰오빠는 그때부터 가장 노릇을 한다며 집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런 오빠 밑에서 자라며 늘 막내딸이니까라는 말로 모든 걸 감내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검소한 분이셨고 말수가 적었지만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런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형제들 누구도 직접 모시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은 써야 할 텐데. 요양병원은 너무 비싸잖아. 너는 집에서 시간 되잖아. 네가 좀 맡아줘.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사이에 나는 엄마를 내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처음엔 3개월만 버티자 했어요. 그게 10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엄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도 사라지고 의사표현도 어려워졌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미움을 떠먹이고 밤새 몸을 뒤척이시는 걸 붙잡고 토닥이던 밤들.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도 말이 많았죠. 왜 꼭 네가 모셔야 하냐? 자식이 너 하나냐? 남편도 처음엔 도왔지만 점점 불평이 늘어갔고 결국엔 아예 외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형제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명절, 제사, 누군가 돌아가신 날, 그럴 때만 얼굴을 비추고는 엄마가 많이 좋아 보이네. 말 한마디 던지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 날이면 엄마는 눈을 꼭 감고 누워 계셨지만 내 손을 꼭 잡으시곤 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 하나에 다음 날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엄마가 숨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처럼 눈을 감고 계셨고 손은 따뜻했지만 심장이 멈춰 있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엄마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울지도 못하고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3일째 되는 날, 큰오빠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유언장 정리하는데 엄마가 올케 이름으로 남겨놨더라. 그 한마디에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고 형제들은 그제야 바빠 보였습니다. 조문객 정리는커녕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남긴 것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은 어떻게 할까? 통장은 어디에 두셨는지 알아? 유언장 있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멍했고 어딘가 속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큰오빠가 준비해온 유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내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주택과 예금, 귀금 속 일체를 김정자 큰오빠의 아내에게 상속한다. 읽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저렇게 남긴 거야? 내가 조용히 묻자. 큰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그렇게 유언장 작성하셨어.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도 받으셨고 우린 따로 손댄 거 없어. 옆에 앉아있던 올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엄마를 보러 집에 몇 번이나 왔을까요? 내가 10년을 간병했는데 왜 그분이 다 가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자 둘째 오빠가 말했습니다. 야, 유산은 원래 그렇게 나누는 거야. 간병이 고생인 건 알지만 엄마가 그렇게 판단하신 거겠지. 너무 상심하지 마라. 유산이 뭐 그리 중요하냐. 막내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0년간 매일같이 엄마 기저귀를 갈아드릴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왜 네가 다 떠맡았어. 남는 것도 없는데 괜히 감정만 상하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까지도 내가 왜 그리 살았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보자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색이 바랜 천 속에 허름한 편지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막내에게 전해줄 것.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종이를 쥐고 나는 서랍을 닫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진짜로 엄마가 나를 잊은 게 아니라는 희망이 그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걸 열면 그동안 내가 믿었던 엄마의 마음이 진짜였는지 아닌지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때 묻은 종이 한 장, 그리고 뭔가 묵직한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엔 엄마의 흔들리는 필체로 단정치 못한 글씨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나는 내 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라도 남겨야겠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빠가 말하더라.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고, 엄마 명의로 된 것 좀 넘겨달라고. 법무사 데려와서 유언장을 써야 한대서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게 그렇게 큰일일 줄은 몰랐어. 막내야, 엄마는 너만 믿고 살아왔어. 네가 없었으면 벌써 세상 떠났을 거다. 말을 못해도 네 손잡을 때마다 엄마는 속으로 수백 번씩 말했어. 우리 막내야,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그 어떤 위로보다 강한 그 말이 뒤늦게 내 손에 도착한 겁니다. 작은 금고 하나 남겨뒀다. 내 방 장롱 맨 아래 서랍, 이 열쇠로 열면 된다. 거기 있는 건 전부 내 거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뒀다. 너무 크진 않아도 엄마가 너한테 남길 수 있는 전부다. 편지를 꼭 쥔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곧장 장롱을 열고 서랍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딱딱한 금속의 감촉이 닿았습니다. 작은 철제 금고 하나,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열쇠를 넣고 돌리는 순간 철컥하는 소리가 울렸고 금고 뚜껑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엔 엄마가 젊은 시절 쓰던 장신구 몇 점, 내 어릴 적 사진 몇 장, 그리고 봉투로 묶인 현금 몇 다발, 그리고 또 다른 종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과 적금 계좌번호. 엄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를 위해 돈을 모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보다도 그 안에 담긴 엄마의 마음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엄마의 사진을 꺼내놓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울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왜 그때 왜 나 혼자라고 생각하게 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그 모든 말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막내야, 엄마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말이 안 나올 뿐이지 엄마 마음은 늘 너한테 있었단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엄마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내 10년의 원망과 고통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남긴 금고 속 유품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정리했습니다. 그 안엔 정말 사소한 물건들, 하지만 내게는 세상 무엇보다도 무거운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 대학 입학 통지서 복사본, 결혼식 날 내가 엄마 손잡고 웃고 있는 신문 기사 스크랩, 그리고 딱 한 장 남겨진 내가 엄마에게 썼던 손편지. 엄마, 나 잘할게. 아프지 마. 엄마는 내 전부야. 나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진심이 결국 내 앞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한 건 유산이 아니었다는 걸요. 내가 진짜로 받고 싶었던 건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였다는 걸. 엄마는
말을 할 수 없던 그 긴 시간 동안에도 그 마음을 손끝으로, 눈빛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 남겨주셨던 겁니다. 나는 조용히 엄마의 사진을 올려두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야 들었어요. 너무 늦게 들어서 미안해요. 저도 엄마처럼 살게요. 말은 못해도 마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고도 아픈 기억이었지만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그저 억울함만이 아니었다는 걸, 그 안에 숨은 따뜻함과 사랑도 있었다는 걸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외면할 때 우리는 무너질 것 같지만 어디선가 조용히 나를 품어주던 손길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곳에서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웃음 노후 사연 이야기였습니다.